대통령 지지율이 북핵 사태 이후 계속 하락세였지 않습니까? 예, 네. 이번 주는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또 갑자기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미사일 발사를 했었잖아요. 또 발사를 했죠. 예, 또 발사를 했습니다. 북핵 6차 실험한 이후에 또 예. 발사도 했기 때문에 또 한 번. 예, 6차 핵실험 이후에 12일 만입니다. 네. 미사일 발사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국제기구의 주관에 대북 인도적 지원 네. 이 논란이 월요일 정도까지 상당히 주말 거치면서 되게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4주째 하락을 했습니다. 떨어진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1.4%포인트 내린 65.7%입니다.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는 29.8%로 올랐습니다. 네. 특이점을 보자면은 대구 경북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아주 미미한 차이긴 하지만 부정평가가 47, 긍정평가가 46으로 부정평가가 앞서기 시작을 했었고요. TK 지역에서. 네. TK는 3주 연속 내림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조금 특이한 부분들은 지난주까지는 40대 이하라든지 호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 호남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는 70%대로 떨어졌고 40대, 30대, 20대 이쪽에서도 80%대 초중반을 유지를 하다가 7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진보층에서는 항상 90%를 넘어왔었는데 80%대 중반으로 하락을 했고요. 이게 대북 인도 지원 논란 같은 경우에는 북핵 위기가 있는데 네네. 이 시점에 대북 인도 지원을 해야 되겠느냐 네네. 하는 갈등의 논란이 진보층에도 있는 거죠, 실제. 맞습니다. 보수층뿐만 아니라 진보층에서도 그리고 20대와 30대를 비롯한 청년층에서도 진보적인 의식은 가지고 있지만 이 현재적인 엄혹한 상황 속에서 안보 논란 속에서 안보 위기 속에서 현재 지금 지원을 해야 되겠나라는 인식이 상당히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6차 핵실험하고 10번째 미사일 발사. 네네. 되는 연속적인 상황. 그리고 뭐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의 거의 하루가 멀다고 나오는 전쟁 불가론. 그렇습니다. 불가론이 아니라 불사론 네네. 같은 게. 그게 거의 한 달 이어졌거든요. 한 달. 네, 한 달 이어졌고 네. 거기와 함께 국내에서 야당의 공세가 상당히 강력하게 지속이 되었습니다. 야당의 공세는 항상 있는 건데 야당의 네. 공세 플러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런 강성 발언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게 항상 포탈의 메인에 네네. 아침마다 일어나면 오늘 전쟁 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의 네. 그런 사례들이라든지 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NPT 탈퇴 이 부분도 네. 이미 언급이 되었고 그래서 이성보다는 감성이라든지 그런 어떤 진영 논리 그런 부분이 상당히 강화된 시기였습니다. 공부심이 네. 한 달간은 최대치로 자극됐다고 볼 수 있고 네네. 저는 그렇게 한 달간 주요 포탈과 그다음에 보수 매체 혹은 뭐 야당 언론들 그리고 실시간 뭐 전쟁 가능성에 대한 중계로 네. 한 달간 때린 것 치고는 한 8% 정도 떨어졌나요? 예, 8월 5주차부터 이번 주차까지 4주차까지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요. 8.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 정도면 저는 굉장히. 예, 지지도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네. 8.2%포인트 하락을 해도 지금 여전히 60%대 중반, 60% 중반이면 3명 중에 2명이 지지를 하는 응답이거든요. 저는 이제 어떤 관점에서 봤냐면 한 달간 이 정도로 사실 현 정부를 옹호하거나 또는 현 정부의 처지를 이해하거나 현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 긍정하는 기사는 없어요. 한 달간. 그렇게 보자면 한 달간 때려서 이 정도면 전 굉장히 탄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지지층의 견고함이. 그렇습니다. 예. 대구 경북이라든지 그리고 보수층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모든 연령층, 모든 지역 이렇게 진보 그리고 중도 그리고 이념성에서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들까지 모두 긍정표가 크게 높거나 우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상당히 지지 기반은 굳건하다고 볼 수 있고요. 4주째 지금 빠지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정기가 조정기 마지막 끝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번 주 좀 특이한 부분을 보면 오히려 5, 60대라든지
그 충청권 보수적인 성향이죠. 이쪽에서는 올랐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조정기가 왔네요. 예, 조정기의 마지막 끝이 아닌가. 조금 앞으로 한 달간 또 이렇게 그 긴장 수위를 높일 방법은 없거든요. 네. 뭐 또 똑같이 미사일 또 둔해져요, 사람이. 예, 미사일 발사라든지 또 핵시댐이 일어난다고 한다면은 좀 별 문제겠지만 이제 향후 이제 정기국회가 있기 때문에 국내 이슈로 돌아오면은 아마 지금으로부터는 소폭 이제 이후에는 그 회복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네. 정당은 어떻습니까? 정당은 민주당이 그 지난 4주 동안 하락세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소폭 올랐습니다. 그래서 0.5%포인트 올라서 49.8%고요. 정당은 조정기가 더 빨리 왔네요. 네. 한국당은 지난주에 목요일에 21% 일간 집계에서 그까지까지 올랐는데 이번 주중 집계로는 17%를 기록해서 1.4%포인트 빠졌고요. 반면 남경필 지사 아들 악재가 많이 터졌었는데 되게 많이 그 바른정당 측에서는 오를 했을 텐데 오히려 1.3%포인트 상당폭입니다.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6.3%로 올랐고요. 당한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네.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안 대표가 상당히 대정부 공세를 지속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는데요. 0.2%포인트 상승을 해서 6.0%입니다. 사실 이번 주에 김명수 대법관 국회 인준의 주라고 해도 그 과언이 아닌데요. 스포트라이트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가 움직이는 정도 대단히 적극적으로 거의 모든 언론과 그렇습니다. 인터뷰를 공세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리고 상당히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네. 그런 비하면 지지율이 안 움직이네요. 예. 네, 생각보다는 많이 오르지는 않은 거죠, 사실. 네. 0.2%면 네. 워낙 지지율이 사실은 바른정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낮기 때문에. 예, 정의당도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정의당이 이번에는 좀 많이 빠졌습니다. 1.1%. 예, 한국당은 NPT 탈퇴라든지 핵무장론 그리고 트럼프가 그 북 완전 파괴 그 유엔 연설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연일 강력하게 비판을 했었는데요. 1.1% 빠졌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4.7%를 기록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그 공포 심리가 네. 진보 진영에 대한 네. 지지를 좀 뺀다는 거는 뭐 여러 차례 입증되어 왔던 네네. 바인데. 예. 자, 정당은 이렇고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 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추세가 어떠한가 하는 건데. 네네. 민주당은 이제 꺾어지다가 다시 올라가는 추세고. 네, 한국당의 지지층이 일부 빠져서 바른정당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한다는 인식인 것 같고. 네. 국민의당은 거의 변화가 없고 정의당이 네. 이 안보 국면에서 좀 지지율이 빠졌다. 네, 진보층하고 20대를 중심으로서 빠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그 인도 지원 논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어떤 입장을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안 조사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현안 조사 공수처 이 설치에 대한 찬반입니다. 일단 결과는 찬성이 매우 높습니다. 10명 중 7명에 이르는 68.7%가 찬성을 했고요. 반대는 21.5%입니다. 그래서 찬성이 반대의 3배 이상에 이릅니다. 이거는 뭐 자연스러운 보통 이제 여론조사에서 60% 넘어가면 압도적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 공수처 부분은 이제 적폐청산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야당에서도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과를 보면 한국당을 지지층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 모든 연령, 이념 성향, 정당 지지층, 지지정당마저도 한국당을 제외하고는 그 찬성 여론이 크게 높거나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공수처가 설치돼서 그 조사 대상이 될 사람이 일반 국민들 중에는 아무도 없으니까요. 네, 대통령하고 네. 국회의원, 뭐 판사, 검사, 판사, 검사, 고위공무원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근데 자유한국당 신기한 부분은 자유한국당 지지층이라고 해서. 네네. 그분들이 다 대통령이고 판사고 검사고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새 정부 초기까지는 적폐청산이라든지 이전 정부의 문제점들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공유를 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지지층도 상당히 이제 찬성하는 입장에서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여야 대립 구도가 상당히 강화되면서 이제 진영 논리로도 상당히 재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이 노력했고 그 점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일부 성과를 보고 있는 거죠. 상황이죠. 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는 않겠죠. 물론 네네. 아직 뭐 10%대니까. 네네. 그렇지만 그렇게 끌고 가기 위해서 사실은
자유한국당은 대선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노선을 바꾸지 않았다. 일관되게 진영 논리로 끌고 가기 위해서 노력했고 일부 네네. 성과를 북핵 덕분에 얻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중도라든지 이쪽으로 확대 전략보다는 자신의 지지층, 바른정당도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자신의 지지층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본인들이 누리던 지지율이 사실은 생각해 보면 탄핵 국면 이전에 네네. 최소한 이것의 두세 배 정도 됐었거든요. 네네. 30-40% 가까이 됐었으니까 네네. 그것에 반토막에 가깝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홍준표 대표 24.1%를 얻었지 않습니까? 최소 거기까지는 가야 된다고 예, 생각하는 24%에서 30%까지는 갈 수 있는데 30% 가면은 당연히 지금 50% 전후를 민주당의 지지율이 제가 봐서는 40%대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6.13 지방선거가 상당히 이제 경쟁 구도로 들어가는 지방선거가 이제 다음에 있는 가장 큰 선거니까 네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전략을 짤 수밖에 없고 자유한국당도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너무 극우적이다라고 비판도 하지만 네네. 가장 자신 있고 항상 해왔던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해하자면 지지율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에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완만하게 계속 상승세에 있습니다. 과거에 자신들이 했던 가장 익숙한 방식으로 이제 그러면서 극단적이 되어가는 부분에 대한 비용을 감수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확장성은 떨어져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건 이제 자유한국당의 딜레마겠죠. 네네. 그쪽에서도 이렇게 극단적인 이미지로 가서 지지율 어느 정도 오르겠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하냐는. 근데 그렇죠. 이제 그건 그때 고민할 일이고. 그거는 전국 선거에서는 문제가 되지만 지역 선거 같은 경우는 개별 지역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개별 지역에서는 보수 중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한쪽에 집중되어 있는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일정 성과를 최소한은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다. 네네. 유석춘 위원장도 그래서 저는 영입했다고 봅니다. 그런 정치적 계산을 분명하게 하고 그런 면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옳고 그러다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영리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옳다 그러다의 문제는 전혀 다른. 옳다 그러다의 문제는 아니고요. 다른 차원의 문제지만 그냥 단순히 이것을 전략의 차원에서 분석하자면 자유한국당의 전략이 굉장한 위험을 감수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까지 지지율이 일단 올라오는 데까지는 기여했다. 그 다음부터가 문제라고 봅니다. 여기서 과연 국민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최소한 지역선거인 6.13 지선에서는 일정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피해도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그건 저희가 걱정할 건 아니고. 자, 여기까지. 한 차이긴 하지만 부정평가가 47, 긍정평가가 46으로 부정평가가 앞서기 시작을 했었고요. TK 지역에서. TK는 3주 연속 내림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조금 특이한 부분들은 지난주까지는 40대 이하라든지 호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호남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는 70%대로 떨어졌고 40대, 30대, 20대 이쪽에서도 80%대 초중반을 유지를 하다가 7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진보층에서는 항상 90%를 넘어왔었는데 80%대 중반으로 하락을 했고요. 이게 대북 인도 지원 논란 같은 경우에는 북핵 위기가 있는데 이 시점에 대북의 인도 지원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갈등의 논란이 진보층에도 있는 거죠, 실제. 맞습니다. 보수층뿐만 아니라 진보층에서도 그리고 20대와 30대를 비롯한 청년층에서도 진보적인 의식은 긍정하는 기사는 없어요, 한 달간. 그렇게 보자면 한 달간 때려서 이 정도면 전 굉장히 탄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지지층의 견고함이.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이라든지 그리고 보수층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모든 연령층, 모든 지역 이렇게 진보 그리고 중도 그리고 이념선에서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들까지 모두 긍정표가 크게 높거나 우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상당히 지지 기반은 굳건하다고 볼 수 있고요. 4주째 지금 빠지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정기 마지막 끝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번 주 좀 특이한 부분을 보면 오히려 5, 60대라든지 충청권 보수적인 성향이죠. 이쪽에서는 올랐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조정기가 왔네요. 조정기의 마지막
끝이 아닌가. 조금 앞으로 한 달간 또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이 현재적인 엄혹한 상황 속에서 안보 논란 속에서 안보 위기 속에서 현재 지금 지원을 해야 되겠나라는 인식이 상당히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6차 핵실험하고 10번째 미사일 발사 네네. 되는 연속적인 상황 그리고 뭐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의 거의 하루가 멀다고 나오는 전쟁 불가론. 그렇습니다. 불가론이 아니라 불사론 네네. 같은 게. 그게 거의 한 달 이어졌거든요. 한 달. 네, 한 달 이어졌고 네. 거기와 함께 국내에서 야당의 공세가 상당히 강력하게 지속이 되었습니다. 야당의 공세는 항상 있는 건데 야당의 네. 공세 플러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런 강성 발언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게 항상 포탈의 메인에 네네. 아침마다 일어나면 오늘 전쟁 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의 네. 그런 사례들이라든지 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NPT 탈퇴 이 부분도 네. 이미 언급이 되었고 그래서 이성보다는 감성이라든지 대통령 지지율이 북핵 사태 이후 계속 하락세였지 않습니까? 예, 네. 이번 주는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또 갑자기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미사일 발사를 했었잖아요. 또 발사를 했죠. 예, 또 발사를 했습니다. 북핵 6차 실험한 이후에 또 예. 발사도 했기 때문에 또 한 번. 예, 예. 6차 핵실험 이후에 12일 만입니다. 네. 미사일 발사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국제기구의 주관의 대북 인도적 지원, 네. 이 논란이 월요일 정도까지 상당히 주말 거치면서 되게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4주째 하락을 했습니다. 떨어진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1.4%포인트 내린 65.7%입니다.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는 29.8%로 올랐습니다. 네. 특이점을 보자면은, 대구 경북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아주 미미한 그런 어떤 진영 논리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화된 시기였습니다. 공부심이 한 달간은 최대치로 자극됐다고 볼 수 있고. 네네. 저는 그렇게 한 달간 주요 포탈과 그다음에 보수 매체 혹은 뭐 야당, 언론들 그리고 실시간 뭐 전쟁 가능성에 대한 중계로 네. 한 달간 때린 것 치고는 한 8% 정도 떨어졌나요? 예, 8월 5주차부터 이번 주차까지 4주차까지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요. 8.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 정도면 저는 굉장히. 예, 지지도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8.2%포인트 하락을 해도 지금 여전히 60%대 중반, 60% 중반이면 3명 중에 2명이 지지를 하는 응답이거든요. 저는 이제 어떤 관점에서 봤냐면 한 달간 이 정도로 사실 현 정부를 옹호하거나 또는 현 정부의 처지를 이해하거나 현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